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성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크면 선생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재수 끝에 교대에 들어갔고 임용고시는 운이 좋게도 바로 합격하여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라 상당히 보람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저희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사람으로부터 본인 아들과 급이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며 제 직업을 무시당했고 급기야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의 본 모습까지 보게 되어 오히려 결혼이 취소된 것이 잘 됐다 싶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저의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저에게는 4살 차이가 나는 언니가 있는데 중학교 선생님이다 보니 서로 고민이 있으면 터놓고 물어보기도 하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저에게는 직업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아이들을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 힘든 것도 모른 채 수업을 하고 있고 애들도 하나같이 너무 예쁘고 말도 잘 듣더라고요. 학교는 다닐만해? 재밌어. 재밌다고? 힘들 텐데. 너 지금 몇 학년 담임이지? 지금 2학년이야. 애들 한창 예쁠 때네. 어, 쉬는 시간에 애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면 얼마나 귀여운데? 언닌 중학생이라 힘들겠다. 힘들지. 공부할 것도 많고 애들이 스트레스도 장난 아니라서 재미있게 수업하려고 하는데 그게 참 어려워. 언니 남자친구도 같은 학교 선생님인데 집에서는 빨리 결혼하라고 하지만 언니는 늦게 결혼할 거라고 아예 처음부터 못 박아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더 이상 언니한테 결혼 얘기는 꺼내지 않으신답니다. 저희 집에서는 언니가 같은 교사와 만나고 있으니 내심 저도 그러길 바라셨는데요. 아무래도 같은 직업이라면 서로 이해하는 것도 크고 도움도 되니까요. 거기다 방학도 같아서 나중에 휴가를 맞출 필요도 없으니 같은 직종이 좋지 않겠냐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교사여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 제가 좋다는 사람이면 오케이 한다고 하셨고 특히 아빠는 무엇보다 성품이 제일 우선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죠. 그건 저도 아빠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요즘 하도 세상이 흉흉하니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까지 하려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가장 중요하겠다 싶었어요. 돈이야 능력이 되는 사람이 벌면 되는 거지만 성격에 안 맞고 혹시나 인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암튼 저는 그다지 연애에 별 관심 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 동기 중 한 명이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서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남자친구였습니다. IT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했고 나이는 저와는 2살 차이가 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서로 호감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거의 매일 연락을 하고 지내며 자주 만났습니다. 그러다 사귀게 되었는데 같이 있으면 재밌고 편해서 좋더라고요. 뭐 이렇게 급하게 왔어. 천천히 오라니까. 그래도 너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 일은 다 끝내고 온 거야? 야근한다면서 생각보다 빨리 왔네? 다 마치고 왔어. 잠깐만, 나도 커피 좀 주문하고 올게. 저는 늦게까지 근무하는 날이 많지는 않았지만 남자친구는 야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시에 퇴근하는 날에도 갑자기 일이 생기면 남아서 일을 해야 했죠. 그래서 제가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 하도 많으니 기다리는 건 익숙해졌어요. 야근이 너무 많아서 어떡해. 힘들지? 뭐 괜찮아. 항상 있는 일인데. 그런데 요즘엔 좀 힘들긴 하다. 그래도 개발자면 전망은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선택한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연봉이 생각보다 높은 편은 아니야. 들어보니 정말 연봉은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연차가 쌓이면 연봉이야 더 올라갈 거고 경력도 쌓이는 거니 그래서 버티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서 이직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딱 봐도 머릿속이 복잡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남친은 본인 집에 저를 자주 데려갔습니다. 엄마와 둘이 살고 있다고 했는데 자기 엄마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갔던 날 제가 느꼈던 점은 본인 아들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채빈이라고 합니다. 얘기 들었어.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물론이죠. 그래, 우리 아들 말대로 정말 예쁘다. 그동안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몰라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근데 엄청 맛있는 냄새 나네요? 내가 요리하는 거 좋아하거든. 그렇지, 아들? 어어, 채빈아, 우리 엄마 요리 정말 잘하셔. 아까 너 온다고 해서 파스타랑 스테이크랑 많이 하시더라? 잠깐만 기다릴래? 주스만 만들면 다 했어. 저도 같이 할게요. 손님이 무슨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가 갑자기 급하게 일할 게 생겼다면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데 컴퓨터 용어로 가득한 화면을 보니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남자친구 손은 어찌나 빠른지 일하는 모습을 보니 멋있어 보였습니다. 일에 집중하는 그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아들, 식사할 건데 노트북은 그만 내려놓자. 엄마 잠깐만, 금방이면 돼요. 급한 일이라 바로 해줘야 하거든요. 뭐 하길래 그래? 어머, 이게 다 뭐야? 뭐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러더니 어머님은 자기 아들이 멋지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채빈아, 우리 아들 너무 멋있지 않니? 네, 맞아요. 아유, 엄마 멋있기는요. 이제 급한 건 다 끝났어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일하라고 하니까 이게 참 골치 아파. 그래도 회사 이름은 해야지 어떡해. 우리 아들 아니면 회사가 안 굴러가나?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안 계셨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직접 만나보니 남자친구와 어머님은 친구처럼 잘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저도 아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딸이든 아들이든 친구처럼 지내야지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과 남자친구 모습이 제 눈에는 좋게만 보였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참 좋은 것 같아. 안정적이고. 네. 그런데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서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직업 잘 선택했네. 그런데 아버지가 교수님이라고 들었는데 맞지? 네, 맞아요.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구나. 좋네 아주. 앞으로도 우리 현우랑 사이좋게 잘 지내? 그리고 언제든지 너 힘들게 하면은 전화해서 나한테 일러. 알겠지? 네, 어머님, 그럴게요. 남자친구 없이도 어머님과 저는 단둘이 만나는 날도 많았는데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예뻐해 주시니 저도 점점 편해졌습니다. 한 번은 퇴근하고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해서 어머님이 학교 근처로 오셨는데 유명하다는 레스토랑을 예약했다고 하시며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여기 맛집인데 자주 오셨어요? 그럼 나는 우리 아들이 이런 맛집에 자주 데려와서 많이 와봤어. 저는 여기 유명하다고 듣기만 했어요. 와본 건 처음인데 그렇게 맛있어요? 나도 우리 아들이 시켜주는 대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그렇게 주문해볼까? 네네. 저는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그렇게 어머님과 맛있게 식사를 하고 이제 일어나려는데 남자친구가 야근을 마치고 식당으로 왔습니다. 어머,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내가 아까 아들한테 문자 넣었어. 아, 그러셨구나. 너한테 말하지 말고 몰래 오라고 하셔서.
다 먹은 거지? 응. 그런데 자기는 저녁 먹었어? 회사에서 먹었어. 그럼 일어나자.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야. 어머니 모시고 들어가. 내가 그런 눈치도 없을까 봐? 둘이 차 한잔하고 들어와. 난 바로 들어가면 되니까. 솔직히 이런 어머님이라면 결혼해서도 고부 갈등 이런 문제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너무 아들아들 하지도 않으셨고 항상 제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날 이후로도 남자친구 집으로 자주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저희 집에도 남자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인사성이 바르다고 좋아하셨고 언니는 키도 크고 훈남이라고 대놓고 말하면서 저와 잘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걱정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혼자 계시지만 결혼하면 당연히 따로 살 겁니다. 이건 엄마와도 얘기는 다 끝났어요. 또 저희 엄마가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채빈이가 힘든 일이 생기면은 제가 중간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자친구는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알아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노파심에 하는 말인가 싶었어요. 아무튼 똑부러지게 말하니 부모님은 더욱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말해주니 오히려 엄마가 저에게 더 잘하라고 하셨고요. 엄마, 안 그래도 어머님하고 자주 연락하고 지내고 있어. 어머님이 너무 좋으셔. 요즘 유행하는 것도 다 아시고 말도 잘 통하고. 그래?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인데 그래도 너무 버릇없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럼 나도 그 정도는 알지. 그리고 얼마 뒤 저희는 상견례를 했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온 김에 서로 인사도 빨리 나누고 결혼 준비를 하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알아보니 상견례는 식 올리기 2달 전에 하기도 하고 1년 전에 미리 해놓는 집도 많다던데 이건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결혼 준비를 급하게 하는 건 싫어서 빨리 인사 나누고 이것저것 천천히 준비를 하려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저나 남자친구나 서로 집안에 인사를 몇 차례 드렸기 때문에 상견례 자리가 그렇게 어색하거나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매가 둘 다 공부를 참 잘했나 봐요. 선생님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거기다 이쁘기까지 하고 아주 자식을 잘 키우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아들을 멋지게 잘 키우셨는걸요. 과찬이세요. 그리고 결혼하면은 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채빈이가 반씩 부담해서 집을 얻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지? 저희는 충분히 신혼집 알아보는데 지원해 줄 생각이고요. 현우 씨랑 둘이 모은 원 합쳐서 집 알아보려고 해요. 아, 그랬어? 저 사부인 요즘 집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제가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인데 집은 제가 해주고 싶습니다. 자식이 또 있다면은 집 해주는 게 부담이 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할게요.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둘이서 잘 사면 그만이고 지금처럼 가끔씩 저랑 데이트해주면 되고요. 그렇다고 매일 부르지도 않을 거니 걱정 마세요. 애들 바쁜데 늙은이가 껴서 뭐 하겠어요? 사돈, 우리도 앞으로 자주 봅시다. 어머님은 계속해서 집을 해주겠다 하셨지만 남자친구와 제가 모은 돈의 부족한 금액만큼 양가에서 도움 주시는 걸로 얘기가 끝났습니다. 상견례 분위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어머님이 너무 좋으시다고 저희 부모님도 계속 말씀하셨네요. 여보, 채빈이 시댁 정말 잘 만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봐도 그래. 채빈이 아껴주는 게 눈에 보이네. 올 시어머니라 걱정했는데 정말 좋으시네. 앞으로 너만 잘하면 되겠어. 그날 이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이랑 혼수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웨딩홀은 물론
스드메랑 신혼여행 예물, 청첩장 등 생각보다 준비사항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목록을 만들어 하나씩 준비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야근이 많아 평일에 시간 내기는 어려웠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나 같이 다닐 수 있었죠. 채빈아 어쩌지? 아무래도 3시나 되어야 일이 끝날 것 같아. 그래? 그럼 웨딩홀에 전화해서 방문 시간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볼게. 미안해. 그렇게 해주라. 인터넷으로 같이 알아본 웨딩홀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토요일에 방문하려고 예약까지 해두었는데요. 갑자기 토요일에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전에 일을 마친다고 해서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후 1시나 되어야 일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오후 3시로 퇴근 시간이 늘어나면서 겨우 예약 시간을 바꿔서 방문하게 되었네요. 직접 보니까 사진하고 또 다르더라. 더 고급스러웠어. 그런데 자기야, 주말까지 일하고 힘들지 않아? 뭐 항상 주말 근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 암튼 오늘 고생 많았어. 나 때문에 오늘 같이 못 볼 뻔했다. 정 안 되면 나 혼자라도 가서 보고 올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같이 봐야 하잖아. 자기도 궁금해했고. 맞아. 나도 실제로 보길 잘한 것 같아. 너무 늦으면 너만 보고 예약하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잘 됐지 뭐. 그런데 아까 바로 예약금 보내주기로 했는데 보냈어? 당연하지. 아까 나오면서 바로 보냈어. 웨딩홀은 남산에 있는 곳인데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대기자가 엄청나서 아직 결혼 날짜가 한참이나 남았음에도 미리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알아보고는 저에게 어떠냐고 물었던 곳인데 직접 가서 보니 좋더라고요. 이 정도면 결혼 준비도 착착 잘 되어간다 생각했고 이대로 결혼까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신혼여행지도 이미 결정해둔 상태였는데 항공권은 아직 열리지 않아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자친구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평소 일이 힘들어서 이직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저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 없이 사직서를 냈더라고요. 여보세요? 저기요, 아까 그 문자 뭐야? 사직서를 냈다니? 그게 전부터 내가 이직하고 싶어 했던 거 알지? 알지. 그런데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니까. 말은 안 했는데 계속 다른 회사 알아보고 있었어. 연봉도 적고 주말 출근도 있어서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 자기 힘들었던 건 나도 잘 알지. 결혼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에 회사 그만둬서 미안해. 그게 왜 나한테 미안해. 이해해줘서 고마워. 일단 내가 몇 군데 회사 알아봤는데 곧 면접도 볼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 결혼 준비하자. 알았지? 남자친구는 알아본 회사가 있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면접도 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군데 면접을 봤는데 모두 불합격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불안했으나 저보다 더 남자친구가 불안하고 힘들 것 같아 내색하지 않고 계속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친은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제가 퇴근하고 같이 밥을 먹자고 해도 싫다고 하고 평소에도 자주 하던 말을 기분 나쁘게 듣곤 했죠. 물론 이해는 합니다. 갑자기 일을 그만둬서 출근도 안 하고 지내고 있으니 본인은 얼마나 걱정이 크겠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기분을 맞춰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과는 달리 남자친구는 화내는 날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채빈아, 잘 지내고 있지? 네, 어머님. 요즘에 놀러 오지를 않아. 많이 바빠? 그건 아니고 현우 씨가 바쁘고 정신 없을 것 같아서 놀러 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
나도 걱정이 좀 크다. 집에서 신경질도 많이 내고 그러거든. 그래도 우리 아들이 경력도 있고 하니까 금방 취업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다려보자. 응?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걱정하는 건 저나 어머님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위 될 사람이 결혼 앞두고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다 잘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괜히 걱정된다고 연락하고 그러면 부담만 커질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와 저는 다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항상 제가 시간이 되는지 물어보곤 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만나서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현우 씨 얼굴이 좀 까칠해졌다. 어? 좀 그렇지? 신경을 많이 썼나 봐. 우리 밥 다 먹고 화장품 사러 가자. 내가 로션 하나 사줄게. 됐어. 나도 쓰던 화장품 있어. 내가 사주고 싶어서 그래. 남자들 요즘 많이 쓰는 거라고 하던데. 아, 됐다니까. 너 나 무시하냐?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쓰던 로션 있고 그냥 요즘 예민해져서 그래. 알았어. 미안. 얼른 밥 먹어. 사실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저만 그렇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해진 상태였습니다. 다 먹었으면 일어날까? 그래. 내가 계산할게. 아까 내가 결제했어. 어? 언제? 아까 화장실 갔다 오면서 계산 미리 했어. 야,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지금 돈 못 번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현우 씨, 평소에 내가 밥값 미리 낸 적도 많았는데 갑자기 왜 그래? 이게 화낼 일은 아니잖아. 그리고 여기 식당이고 사람들 다 우리만 쳐다본다. 아이씨. 자기가 지금 취업 스트레스 문제로 스트레스 많은 건 나도 알아. 그런데 왜 이렇게 짜증을 내? 아, 몰라. 다 짜증나. 우리 안 되겠다. 이러다 더 싸우겠어. 미안한데 오늘은 나 먼저 갈게. 기분 좋게 나왔는데 남자친구는 화만 내다 집으로 돌아갔고 저 역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더라고요. 혹시나 자존심을 건드린 건가 싶어서 미안하다고 문자도 보냈죠.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용건이 없으면 저희는 둘 다 굳이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제가 또 무슨 실수를 할지 모르니 선뜻 연락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모든 게 조심스럽기만 했습니다. 결혼식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 급할 것도 없었고 남자친구의 취업이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채빈아, 오늘 토요일인데 어디 안 나가? 현우랑 약속 없어? 취업 준비로 바쁘잖아. 그래? 그런데 너희 둘이 안 만난 지 좀 되지 않았어? 그러네. 한 달은 넘은 것 같아. 바쁜가 보네. 넌 집에서 그러고 있지 말고 헬스장이라도 다녀오든가 해. 그럴까? 그래야겠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채빈이랑 꼭 좀 만나고 싶은데 시간 될까? 아, 네, 알겠어요. 그럼 금방 준비해서 나갈게요. 누구야? 너 어디 나가? 엄마. 운동은 이따가 저녁에 가야겠어. 어머님이신데 지금 좀 보자고 하셔. 어머님은 제가 불안할 거라 생각하셨는지 어느 날 종로로 나오라고 연락을 해오셨는데요. 만나자마자 근처에 있던 금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머님, 뭐 사실 거 있으세요? 이리 와봐. 이거 예쁘다. 저기요, 이것 좀 꺼내서 보여주세요. 예뻐요, 어머님. 한번 걸어보세요. 나 말고 네가 할 거야. 자, 목에다 대봐.
어, 잘 어울리네. 저것도 한번 대보자. 어머님, 혹시 예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니, 예물은 너희가 반지 하나씩만 하기로 했다며? 이건 내가 채빈이한테 선물로 해주고 싶어서. 아니에요. 너무 비싼데. 사용하면 내가 마음이 안 좋아. 기분 좋게 받아줘. 저 이거 결제해 주세요. 어머님은 갑자기 목걸이를 선물로 해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웠고 계속해서 안 받겠다고 했지만 그러면 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처 카페로 가서 커피 한잔하며 얘기를 나눴어요. 어머님, 목걸이 감사합니다. 고맙기는 뭐, 네가 제일 싼 거 골라서 돈도 많이 안 썼어. 그래도요. 요즘 우리 현우랑은 연락하고 지내는 거 맞지? 가끔 문자만 주고받곤 하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말도 마. 한참 면접 본다고 바쁘게 다니더니 요즘은 집에만 있어. 말도 못 걸게 한다니까? 밥 먹으라고 해도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어머님도 옆에서 많이 힘드시겠어요. 나야 뭐 우리 아들이 제일 힘들지. 오늘 보자고 한 거는 너한테 미안해서 결혼 앞두고 이게 뭔 일인가 싶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들 지금 백수라고 갑자기 헤어지겠다 뭐 이러는 건 아니지? 그럼요, 어머님. 그래, 그럼 됐어. 이러다 바로 좋은 회사 들어갈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얼굴 보고 말하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어. 커피 시켰다. 얼른 마셔. 어머니께 말은 그렇게 했지만 걱정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 그만둔 거야 그렇다 쳐도 남자친구의 화내는 모습에 사실 조금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기분이 안 좋고 예민한 상태라 해도 전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 그게 조금은 실망스럽더라고요. 거기다 한 달 넘게 연락도 잘 안 하고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저는 평소대로 회사 출근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어머님을 만난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 남자친구로부터 면접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축하해, 자기야. 그동안 마음고생하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내가 고생했나? 자기가 제일 힘들지. 기다려준 거 정말 고맙다. 내가 그동안 짜증도 많이 냈는데 그거 다 참아준 것도 고맙고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뭘 또 고맙다고. 그런데 회사는 전 직장하고 하는 일이 같아? 같은 IT 회사인데 이번에는 미국계 기업이라 연봉도 좀 높고 아무튼 조건이 좋아. 그래, 잘 됐어, 정말. 남자친구가 이직했다고 하니 다시 사이 좋았던 그때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그날 저녁 어머님은 집에서 밥을 같이 먹자며 퇴근하고 오라고 하셨는데 빈손으로 가기 그래서 꽃다발을 사들고 갔습니다. 어서 와, 채빈아. 이거야, 어머님. 꽃다발을 사왔어? 너무 예쁘다. 여기 앉아서 좀 쉬고 있어? 제가 뭐 할 거 없나요? 없어. 현우랑 얘기 좀 하고 있어? 축하해, 자기야. 진짜 잘 됐어. 고마워. 오늘 자기 퇴근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가려다가 서류 뗄 것도 있고 해서 못 갔어. 괜찮아. 내일부터 바로 출근이라며. 자, 다 됐다. 얼른 와서 밥 먹자. 와,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별거 없어. 아들 취업 축하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채빈아, 내가 그때 그랬지? 우리 아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니 정말 밝아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의 전화가 쉴 새 없이 계속 울려댔습니다. 아이고, 또 누구야? 여보세요? 아, 네네, 맞아요. 미국 기업 거기.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플 그 회사 있잖아요. 알겠어요. 제가 나중에 한 통 낼게요. 네네. 어머니, 진짜 바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어플 그 회사 들어갔다고 아주 축하한다고 주변에서 난리다. 아들 하나 잘 키워놓으니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축하 전화도 다 받고. 남편이 어플 만드는 회사에 입사했는데 어머님은 그게 그렇게도 좋으셨나 봅니다. 전 직장도 하는 일은 비슷했는데 조건이 훨씬 더 좋아졌으니 좋으신가 보다 했습니다. 어머님은 식사도 잘 못하실 정도로 전화를 받느라 바쁘셨어요. 엄마도 참 저렇게 좋으실까? 좋으시겠지. 하나뿐인 아들인데. 더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주변에 자랑 많이 하셨나 봐. 아까 낮에도 계속 누구랑 그렇게 통화하는지 이제 그만하시라고 했는데 계속 전화가 오네. 우리는 얼른 밥 먹자. 그날 이후 저희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결혼 준비를 계속했어요. 마침 항공권이 열려서 결제도 했고 청첩장 디자인도 틈나는 대로 보며 골랐습니다. 그리고 웨딩 박람회에서 드레스 피팅도 해볼 수 있다고 하여 미리 예약하고 가서 여러 벌의 드레스도 입어봤습니다. 드레스까지 입어보고 나니 확실히 결혼한다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바쁘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남자친구는 미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사실 경력직이라고 해도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국 출장은 갈 수 없었는데 원래 가야 할 직원이 일이 생겨 못 가게 되면서 대신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미국계 기업이라 앞으로 미국 출장이 더 많을 거라면서 이번에는 짧게 다녀온다고 하고는 갔습니다. 그리고 출장 간 당일 어머님은 저에게 따로 보자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셔서 너무 놀랐어요. 채빈아, 여기다. 오는데 차는 안 막혔어? 아, 네. 그런데 곧 저녁 시간인데 왜 여기서 보자고 하셨어요? 바로 식당으로 가시죠. 아니야. 오늘은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보자고 한 거고 얘기만 금방 하고 일어날 거야. 어머님은 평소와는 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표정도 어두워 보였고 말씀도 바로 하지 않으시고 한참을 커피잔만 만지고 계셨죠. 어머님, 말씀하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어? 그래. 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알아보니까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월급이 짜더구나. 방학 때 노는 거야 좋은데 그래도 그 월급으로 생활이 되겠어?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선생 그거 조그만 공부하면 아무나 다 되는 거고 요즘에 애들도 점점 줄어서 일자리가 언제 사라질지도 모를 텐데 너무 불안한 직업 아니야? 어머님, 교사라는 게 방학 때 시간이 많은 건 맞지만 그래도 연수도 받아야 하고 바빠요. 거기다 임용고시 시험도 절대 쉽지 않고요. 앞으로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완전히 사라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아직은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아무튼 우리 아들이 이번에 미국 회사 들어갔잖아. 내가 연봉은 정확히 모르지만 오래 다니면은 금방 억대 연봉 된다고 하더라. 억대요? 그래.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아들하고 채빈이 너는 급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 이쯤에서 헤어지는 게 어떨까 싶다. 헤어지라니요? 지금 파혼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파혼.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얘기라 들으면서도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 헤어지라고 하는 거면 몰라도 갑자기 직업 얘기를 하면서 급이 안 맞다고 하니 기가 차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집 계약도 안 한 상태잖아. 그 웨딩홀 예약금도 듣기로는 네가 냈다며? 그 돈 내가 지금 주마. 얼마니? 참, 신혼여행 항공권도 있지. 그거 결제 취소해라. 혹시 수수료 나오면 그것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너 손해보는 거 없잖아. 안 그래? 식장에 들어갔다가 끝내는 것보단 낫고 결혼까지 해서 이혼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다. 안 그러니?
혹시 현우 씨도 어머님하고 같은 생각인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 미국 가기 전에 알아듣게 얘기했다. 그런데 너한테 말을 못하고 있길래 내가 이렇게 너 부른 거야. 그런 얘기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하잖아? 어머님은 현우 씨가 이번에 들어간 회사가 어디로 알고 계시길래 교사와 비교하면서 급이 안 맞네, 맞네 하시는 거예요? 거기 있잖아, 어플. 너 몰라? 어플이요? 그 무엇이냐? 전 세계 1위 기업이라던데 너 몰라? 어떻게 나보다 더 모를 수가 있어? 맞다. 네 핸드폰 뒤에 봐봐. 그 그림 말이다. 바로 그 회사잖아. 그러면서 어머님은 제 핸드폰 뒷면에 그려진 로고 모양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현우 씨가 이 회사 다닌다고 대체 누가 그러던가요? 우리 아들이 분명히 어플이라고 했다니까. 솔직히 이제 앞으로 잘 나갈 일만 남았는데 급이 맞다고 생각해? 그렇게 좋은 회사 다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은 아닌 것 같구나. 난 더 부잣집 며느리 얻어야겠다.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깔끔하게 정리해줘. 참, 어머니, 애플이랑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애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아니고 현우 씨가 다니는 회사는 어플 만드는 회사예요. 뭐라고? 지금 당장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어머님은 자기 아들이 세계 1위 기업에 다니는 줄 알고는 저를 못마땅해 하셨는데 착각을 해도 너무 큰 착각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회사에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직업 운운하며 급이 안 맞으니 헤어지라는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저한테 잘해주고 남자친구가 갑자기 백수가 되었을 때에도 혹시나 제가 떠나갈까봐 목걸이를 사주며 기다려달라고 하던 분이 이번에는 자기 아들 취업했다고 헤어지라고 하니 단번에 정남이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계속 연결이 되지 않다가 겨우 통화 연결이 되었습니다. 아들! 엄마야! 네,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너 회사 어플 맞지? 아니, 애플! 거기 맞지? 응! 그러더니 어머님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딱 봐도 남자친구가 애플이 아니라고 답을 했겠죠. 아니, 네가 분명히 그랬잖아. 애플이라고. 제가 무슨 애플에 다녀요. 거긴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인데. 전화 통화는 그렇게 끝났고 어머님은 제 앞에서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이제 아셨어요? 그 회사 아니라는 거? 어머님은 끝까지 아무 말씀 없으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전에 어머님이 사주신 금목걸이를 빼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럼 부잣집 며느리 잘 얻어서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그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해서 기가 막혀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걸 단순한 오해로 볼 수 없는 것이 언제든 조건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잘 나간다고 하니 이 결혼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건 회사야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정리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이게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네요. 만약 결혼해서 어머님의 이런 모습을 알았더라면 평생 후회하고 살았어야 했으니까요. 거기다 한참 이직 준비로 남자친구가 예민해져 있을 때 모습을 생각하니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저처럼 기막혀 하셨고 아빠는 크게 화가 나셨어요. 이미 주변에 결혼한다는 얘기도 다 했는데 너무 황당한 이유로 파혼을 하게 생겼으니 당연히 화가 나실 만했죠. 야, 네 남자친구 얘기는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들어나 보나 마나지. 내 말은 뭐라고 하든지나 들어보라고.
자기 엄마랑 똑같이 말하는지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언니 말을 들어보니 남자친구 생각이 좀 궁금해지긴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결혼할 마음은 싹 사라졌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오려면 아직 3일이나 남았기에 기다려보기로 했네요. 어머님은 저와 그렇게 헤어지고는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아마 끝까지 애플이라고 믿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남자친구는 출장에서 돌아왔고 어머님께 그간 있었던 일을 전해 들었는지 급하게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채빈아, 나야. 우리 엄마 만났다면서? 그래. 대충 얘기 들었어. 이번 일은 엄마가 100% 오해하고 벌어진 일이잖아. 그치? 그래. 오해는 맞지. 그런데 오해를 했다고 해서 내 직업을 무시하고 급이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아? 그래. 그건 네 말이 맞아.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으면 네가 옆에서 잘 좀 설명해 드리지 그랬어. 뭐라고? 그렇잖아. 엄마야 당연히 잘 모를 수도 있는 건데 너까지 똑같이 굴면 어떡하냐? 애플로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으면 파혼 얘기 나오지 않게 빨리 설명을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잘 말씀드려보자. 어? 우리? 따지고 보면 너도 잘못했지 뭐. 엄마가 뭐 알고 그러셨겠어? 야, 강현우. 이런 상황에서는 사과가 우선이야. 막무가내로 파혼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나더러 무슨 설명을 하라고? 내가 그렇게 설명하고 오해 풀어드리면서까지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거야? 내 직업은 무시당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 아니 도대체 무시받을 직업이 따로 있다는 게 너무 어이없는 거 아니야? 네가 이 상황에 나한테 먼저 사과를 했다고 해도 내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웠겠지만 사과부터 했다라면 어땠을까 싶다. 너 이럴 거야?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화낼 일이야. 급이 어떻다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보다 한참 아래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난 이 결혼 못해. 그리고 더 부잣집 며느리감 찾으시던데 잘 만나서 결혼해.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동안 남자친구와 연애했던 기간이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그냥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 어머님이 저에게 잘해주셨던 건 다 진심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 그저 허탈할 뿐이었네요. 저는 빠르게 식장 예약한 거 취소하고 항공권 결제한 것도 다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위약금 내역을 따로 메모해서는 남자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는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머리를 굴려봤자 답은 없었을 텐데 뭐라고 해야 하나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다시 사과할 마음이 있다고 해도 이미 진심을 다 알아버렸으니 사과도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연락이 안 되니까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집 앞에서 현우 못 만났어? 아니, 못 봤는데. 집에 찾아왔어? 그래, 아까 찾아와서는 네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집 근처 커피숍에서 기다린다고 꼭 좀 전해주라고 하더라. 싫어. 기다리든지 말든지. 그러다 또 집에 찾아올라. 현우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안사돈도 같이 온 모양이었어. 저는 또 집에 찾아와서 시끄럽게 할까 싶어 결국 기다리고 있다는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엄마 말대로 어머님도 같이 계시더군요. 이제 볼 일 없는데 왜 찾아왔어? 채빈아, 일단 앉아볼래? 화만 내지 말고, 어? 빨리 얘기해. 채빈아, 난 안 보여? 인사도 안 해? 왜 오셨어요? 오늘은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그날은 내가 미안했다. 내가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었어. 한 글자 차이인데 헷갈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직업이 아무리 좋아도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인데 그렇게 쉽게 갈라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왔잖아. 전 더 이상 들을 말도 없고
현우 씨한테 문자로 위약금 내역 보냈어요. 그날 분명 어머님이 다 해결한다고 하셨으니 돈 보내세요. 너 그 며칠 사이에 정말 다 취소한 거야? 네. 파혼했는데 그럼 취소해야죠. 아, 진짜 엄마. 어떻게 내가 출장 간 그 며칠 사이에 일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네가 똑바로 알려주던가. 내가 어떻게 알아? 어? 이제 어쩔 거냐고요? 채빈아, 다시 예정대로 결혼식 올리자. 어? 아직 결혼 날짜 남았잖아. 취소한 거 다시 알아보고 예약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미쳤어요? 이 결혼하게? 야, 말이 좀 심하다. 우리 엄마가 아무리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그렇지 다 오해잖아.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본인도 본인 화를 주체 못한 것 같아 보였어요. 사실 예전에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이직 준비할 때 예민한 모습을 보긴 했는데 설마 했던 모습이 다시 나타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화가 나면 잘 참지 못했고 이 상황에 사람들 다 보는 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그 자체가 전 너무 무서웠습니다. 보통은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참으려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전에도 식당에서 큰 소리를 친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자친구한테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은 커피숍에서 남들이 보든 말든 싸웠고 그 와중에 어머님은 계속해서 미안하다며 본인이 실수했다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엄마, 다 엄마 때문이야. 어떻게 할 거냐고? 어? 가만히 좀 있어봐. 채빈이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망신이고 뭐고 간에 위약금도 물어줘야 하는데. 그리고 친구들이 내가 선생하고 결혼한다고 했더니 다들 얼마나 부러워한 줄 알아? 아이고, 아이고 채빈아. 채빈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좀 봐줘라. 어? 앞으로 내가 파혼이니 뭐니 그런 말 안 하마. 어?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가 화를 못 참고 어머님 팔을 잡고 흔드는데 순간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여서 물컵을 들고는 남자친구 얼굴에 물을 뿌렸습니다. 아!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정신 좀 차리라고. 잘못을 했으면 조용히 사과나 하고 돌아갈 것이지. 이게 뭐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부모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딱 질색이야.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찾아오는 것도 하지 마. 어머님도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그 길로 집에 돌아왔고 다행히도 그날 이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 통장으로 위약금도 바로 보내서 받았고요.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저는 오래 연애도 하고 그래서 속까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이제라도 남자친구와 어머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희는 그날 이후 각자 갈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몇 번이나 전 남친이 저를 찾아오곤 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크게 혼도 내셨고 저 역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때는 스토커로 신고할 거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두 모자는 여전히 후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교사 며느리를 놓쳤다고 그게 너무 아까워 죽겠다고 하셨답니다. 저에게 소개해줬던 친구가 해준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피식 웃고 말았네요. 제가 생각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말이죠. 암튼 저는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나이도 젊고 결혼은 한참 뒤에야 고민해 보려고 해요. 뭐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은 모르겠지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